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부산과 경남의 해묵은 갈등인 남강댐물 부산 공급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되면서 경남에서는 환경단체로부터 먼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발단은 부산시가 지난 19일 공개한 취수원 다변화 방안 용역입니다. 상수원의 90%를 낙동강에 의존하는 부산시가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여러 안 가운데 난강댐물 공급이 하나로 제시된 겁니다. 난강댐과 합천댐을 연결해 하루 86만 4천 톤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부산시는 하지만 조사만 했을 뿐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스톤을 뚫는데 이 돈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실효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부산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안 합니다. 경남의 환경단체는 우려를 나타내며 난강댐물 취수 논의를 중단하라고 부산시에 촉구했습니다. 또 이런 계획에 경남도가 동참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 계획은 지리산댐 건설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남강댐을 둘러싼 복잡한 갈등과 위험성, 그리고 지리산댐으로까지 이어지는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한다면 결코 대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에 대해 경남도는 부산시와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부산 울산시장과 당선인 때 채택한 동남권 상생협약문에 따라 부산 울산과 함께 낙동강 수질 개선 등 근본적인 식수 대책을 논의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난강댐물 취수를 포함한 먹는 물 공급 방안 연구 영역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논란은 또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진보 진영과 노동계의 큰 기둥이었던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설치된 시민 분향소에는 평생 권력과 싸우고 시민을 대변한 고인을 기리기 위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원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같지 않은 그의 소탈한 생전 모습은 낡은 구두 위에서 드러납니다. 운동권 학생에서 용접공으로 변신한 뒤 권력, 자본과 싸웠던 고 노회찬 의원. 비보를 접하자마자 그의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정치계에 아주 큰 정의로운 정치인을 잃었다. 그런 안타까움. 하루 종일 좀 손에 일이 좀 안 잡혔다. 시민들이랑 국민들 많이 생각하셨던 분인데 너무 마음에 그 무게가 너무 얼마나 크셨으면 이런 생각하셨는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쏟아지는 한낮에도 이어진 조문행렬. 깊은 한숨과 쏟아지는 눈물로 고인의 삶을 기립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비는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당은 다르지만 그의 굴곡 많은 정치 역정을 지켜본 지역 정치인들은 고인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합니다. 가장 지역 주민들 그리고 특히 노동자와 밀착된 삶을 사는 정치인으로서 기억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남에서 가장 필요한 정치인의 모델이 아닌가 싶고요. 지역 노동 문제의 해결에 가장 앞서셨던 분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게 되어서 정말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요. 고 노회찬 의원이 적을 뒀던 정의당 경남도당은 장례가 치러지는 오는 27일까지 추모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이 속속 이전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궁금했는데요. 경남 지역 대학생에게 현장 경험을 지원하는가 하면 신입사원이 취업준비생과 결연을 통해 갖가지 취업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운을 입고 지도연구원의 설명을 진지하게 듣는 학생들.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진행하는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 사업에 참여한 지역 취업준비생들입니다. 22주 동안의 연수 기간, 세라믹 이론과 실습, 현장 경험을 쌓고 먼저 취업한 선배들의 조언도 듣습니다. 최신 장비들을 다뤄보면서 직무 역량도 키울 수 있어서 좋고요. 그다음에 현장 이제 필드에서 어떤 것들이 이슈되는지 그런 걸 알고 면접에 갈 수 있게 되어서. 세라믹 기술원 연수 사업은 올해로 15년째.
기존에는 서울 수도권 중심이었지만 혁신도시로 이전한 2015년부터는 부산 경남 지역 학생들이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100명에서부터 150명 정도 되는 연수생들이 지금 수료를 해서 나가고 있고요. 실제 취업률이 75% 그리고 80%까지. 지역 청년들에게 상시적으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 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남동발전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는 남동발전 내 일자리 포털과 연계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입사 5년 내 신입사원이 멘토를 맡아 지역 대학생들에게는 담비 같은 실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는 현직자들의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니면 듣기가 힘들어요. 현장 경험과 멘토링 결연까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역 청년층 취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불볕더위에 누구보다 힘든 분들이 바로 혼자 사는 저소득층 노인들입니다. 몸이 불편해 시원한 곳을 찾아 나서지도 못하고 찜통 같은 방 안에서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힘겨운 여름나기를 김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찜통 같은 단칸방에서 더위와 싸우고 있는 90살 이소학 할머니. 방 안 온도는 35도를 육박합니다. 앉아만 있어도 땀이 뚝뚝 흐르지만 거동이 불편해 움직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누워서 사는 사람이 기너가 못 간다. 참을로 마시고 참을로 마시고 시큰해요. 82살 할머니에게도 무더위 쉼터는 먼 나라 얘기입니다. 퉁퉁 부어오른 다리 때문에 경로당은커녕 부엌에 가기도 힘듭니다. 의지할 건 더운 바람만 나오는 선풍기뿐입니다. 노인 돌봄 관리사들은 만일에 대비해 매일 전화를 돌리고 방문도 하며 홀몸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다리 두 낫이 다 아프니까 만나기가 집에 가마 생활하는 것밖에 없어요. 가마 들앉아 누웠다가 앉았다가. 가마솥 더위에 생계수단도 가로막혔습니다. 사람 잡는 무더위에 김양임 할머니는 빈병과 헌옷을 모아 팔던 일도 중단했습니다. 대신 집 밖으로 나와 조금이라도 바람이 드는 곳을 찾아 동네를 배회합니다. 어디서 나올 데가 없으니까 돈이. 그렇잖아. 그런데 저거를 내 낮이고 밤이고 틀어졌으면 그 돈을 누가 감당해 줍니까? 전국적으로 올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 1000여 명 가운데 65살 이상이 28%를 차지했고 사망자의 절반은 80살 안팎의 고령 여성입니다. 무더위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 홀몸 노인들. 올해 여름나기는 이들에게 누구보다 힘겹습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학교 내 미투로 성희롱 의혹이 폭로된 교사가 학생들에게 오히려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부산시 교육청이 전교생을 상대로 피해 조사를 벌인 가운데 이번엔 피해 조사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부 교사들의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을 폭로한 대자보가 붙여진 부산의 한 여고. 부산시 교육청은 어제 방학 중인 전교생 510명을 소집해 피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까지 모두 출근해 조사를 받는 내내 불안했다고 말합니다. 저희 마주치고 또 지나가면서 마주치고 아까 정례하러 가시면서 이렇게 마주치고 끔찍하고 그랬어요. 좀 왜 학교 나왔지. 일부 학생들은 조사지에 가해 교사는 물론 피해자의 실명까지 적어내야 하는 바람에 성희롱 피해를 입었는데도 설문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다고 토로합니다. 적는 게 살짝 부담스럽고 그래가지고 그냥 피해자 옆에 나 이렇게 적고. 실제로 설문지에 피해 사실을 적은 한 학생은 조사 후 담임교사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지금 사과하고 싶다는데 괜찮냐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신원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성희롱 피해 조사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 성범죄 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 성희롱과 성차별 발언이 드러난 교사 5명을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학교 측에 요청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와 학생들이 분리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현행 조사 방식과 신원 노출에 대한 수정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열대야 지역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안뿐 아니라 내륙 지역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젯밤 최저 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은 거제로 26.7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도 양산 26.5도, 통영 26도 등 많은 지역에서 밤에도 열기가 식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열기가 채 식지도 못했는데 기온은 또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창원의 현재 기온 26도 선까지 올라 있고요. 한낮에는 3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특히 일부 내륙 지역은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도 각종 생활지수는 주의해야 할 수준입니다. 자외선지수 매우 높은 단계, 더위 체감지수 매우 위험 단계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존농도 역시 나쁨 단계로 한낮에는 대기질도 탁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만 약간 지나면서 햇볕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27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창녕과 밀양이 38도로 4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남해의 현재 기온이 28도 선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진주 35도, 합천이 38도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지만 오늘부터는 천문조의 영향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남해안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침수 피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폭염의 끝은 여전히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달을 지나서 다음 달 초까지도 이 같은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내 비 소식도 없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는 시민들이 침대나 라텍스 침구류 등의 라돈 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라돈 측정기 대여를 시작합니다. 의령군은 곤충생태학습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태교육과 실습을 하는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운영합니다. 창녕군은 전국 축구동호인 120여 개 팀이 참가하는 대통령기 전국 축구 한마당 대회를 다음 달 31일부터 사흘 동안 개최합니다. 함양군은 뗏목타기와 낚시 등 다양한 물놀이와 공연, 먹거리 장터를 즐길 수 있는 엄청강변 축제를 오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엽니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해안 연안에 올 들어 처음으로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제 오전 10시를 기해 남해군 미조면 마안도에서 전남 고흥군 염포해역에 대해 적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관련 해역의 예찰을 강화하고 주변 양식장에서는 사료 공급을 중단하는 등 피해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정의 첫 예산안이 경남도의회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오늘과 내일 도청과 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하고 모레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경상남도는 애초 예산보다 6,413억 원이 늘어난 7조 9,210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창원시가 정무직 공무원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정무직 제2부시장에는 이현규 전 경남도의회 사무처장이, 서울사무소장에는 김성진 전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이현규 2부시장 내정자는 경남도청 보건국장과 도의회 사무처장 등을 거쳤으며 김성진 서울사무소장 내정자는 참여정부 당시 행정관과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버섯을 따러 산으로 들어간 70대 남성이 나흘째 연락이 끊겨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김해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22일 오전 71살 이모 씨가 김해시 상동면 금동산에 버섯을 따러 간 뒤 지금까지 귀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력을 동원해 금동산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생활정치 시민네트워크 진주가치는 유등축제 유료화를 추진했던 진주시 공무원과 일부 문화예술단체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진주시청 공무원과 관변 조직이 동원돼 입장권 강매를 했고 유료화 부작용이 많았지만 진주문화원과 진주예총 등은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